네, 개점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6분 돼서요. 4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시효과 구간 그리고 장 초반에는 전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오전에 버티는 듯 하다가도 오후에 힘없이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후에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양시장은 역시나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정도 출발 대기합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0.06%, 1.43포인트 하락하면서 2,562.76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오늘 밀리면 3거래일 연속된 하락입니다. 그리고 어제 긴 음봉을 만들면서 5일 이동평균선 뚜렷하게 그 아래로 내려왔는데 2,550선이 이제 60일 이평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5일선 20일선 모두 내준 가운데 다음 60일선 라인까지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파란불이 일단은 좀 들어와 있는데 큰 하락은 아닙니다. 0.04%,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하락세,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866.65포인트로 호가는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그제 코스닥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장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바로 맞닿은 채 출발할 것 같아서 바로 코스닥 지수는 60일선 테스트 오늘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과 하락 종목의 개수는 거의 엇비슷하네요. 1,000개 이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직 호가 잡히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은 오늘 신규 상장하는 CQ센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부터 신규 상장 첫날에 일정 그 제도가 변화하는 종목이어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핫한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시큐리티 전문 기업인데요. 이 업체 CQ센 오늘부터 시가기준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보통은 이 신규 상장 첫날은 공모가에서 시가기준가가 잡히고 90에서 200% 사이로 잡히고 그 다음에는 정규거래 이 위아래로 30%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가 시초가입니다. 여기에서 아래로 60%, 위쪽으로 40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CQ센 3,000원이 공모가였기 때문에 최저 1,800원, 최고 12,000원까지 가능한 영역에서 오늘 출발을 알립니다. 현재는 시초가가 3,000원이니까요. 166% 상승하면서 8,000원 정도에서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정규거래 아무래도 위아래로 크게 열린 만큼 큰 폭의 변동성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도요. 오늘 CQ센의 상장 효과일까요? AI 키워드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IT센 같은 경우는 STO 관련해서 사우디의 부동산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이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26% 정도 강세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ITI즈 같은 경우도 이런 소프트웨어 쪽 AI 키워드 같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죠. ITI즈도 한 10%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콤텍 시스템이 앞서서 CQ센의 지분 가지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콤텍 시스템 오늘장 6%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 개별 재료에 있는 종목군들도 좀 있네요. 이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로 있는 카이스트의 최경철 교수가 이 투명 플렉서블 OLED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7% 정도의 오름세 이어가면서 개별 뉴스들에 반응하는 그런 시초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HB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장 정말 오늘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좀 힘내보시죠. 요즘 들어서는 윈도우 드레싱성 물량,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다소 좀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보다는 사실은 약간은 부담되는 뉴스들, 미국의 월가의 매파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기는 했는데요. 종목 보시면서 돌파구를 만들어가 보시죠. 오늘 신규 상장 일정 외에도 이 메타버스 관련된 컨퍼런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메타버스 컨퍼런스 메타콘이 개최가 되는데요. 다시금 메타버스 또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종목별로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오늘은 소강 국면이고요. 그러면 증시 출발 보겠습니다. 주소연 캐스터 알려주시죠.
간밤 미증시에서는 글로벌 긴축 기조가 좀 강화되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지지부진한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움직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06%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1.4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565포인트 선 웃돌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0.14%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현재 1.18포인트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868.15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소폭의 오름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좀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들과 개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권 움직임을 띄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중심에서도 매도세가 출회되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담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중심 매도 물량 나오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오늘 금융투자형은 담고 있지만 기관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위 포지션을 보이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락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통신 섹터가 1% 가까운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금융 섹터, 의료 정밀, 또 보험 섹터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료품 섹터 역시 추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0.48%의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된 영향 탓인지 오늘 반도체주들 오늘장 강세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섹터가 0.63% 가장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제조 섹터, 전기가스, 또 화학 섹터가 일제히 강세 움직임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일제히 상승 움직임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오늘장 73,200원까지 올라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현재 0.6%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어제 이어서 추가 상승 랠리 이어가는 가운데 0.7%가량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좀 낙폭이 두드러졌던 2차 전지 셀업체들 오늘은 좀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LG화학이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모두 일제히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7% 추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기아가 0.1%가량의 약보합권 수준에서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현재 좀 강보합권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어제는 2차 전지 소재 종목군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좀 강보합권에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LNF까지 추가 상승, 에코프로 그룹주와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 연출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종목군들 일제히 강세 움직임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 가운데서는 JYP 엔터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약세 움직임을 띄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HLB 동반해서 0.7%가량의 약세 움직임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초별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수가 여전히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테마 키워드는 UAM입니다. 이쪽으로 그룹핑이 되네요. 가장 강한 종목도 파이버 프로로 집계가 되는데 현재 이 종목 21% VI 발동됐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베셀, 네온테크까지
따라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재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컨퍼런스 하나 열립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 오늘 내일 이 거래일 동안에 좀 진행될 예정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만큼 여기에서 또 주요 인사들 참석을 할 거고요. 또 어떤 발언 나오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베셀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비상장 업체가 있는데요. 상장을 추진을 한다라는 기사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이 업체가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또 베셀 쪽으로도 더블 카운팅 뭐 이런 이슈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투자 유치, 그러니까 상장 전에 투자 유치, 프리-IPO라고 하죠.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일부 매체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셀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베셀 12% 정도 급등을 하네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UAM 쪽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알게 모르게 IT 쪽도 꽤 괜찮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리고 PI 첨단 소재는 뭐 인수 쪽 이런 개별 뉴스가 있기는 한데 가온칩스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쪽 IT 섹터,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어느 정도 연속성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피델릭스도 강세 움직임, 동진세미캠도 빠르게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이쪽 IT 섹터의 종목군들도 아무래도 미중 갈등 가운데서 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반도체 장비 등 수출하는 부분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음 달쯤에 정해질 거라고 하죠. 우리 기업들은 열애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쪽 괜찮습니다. 소재 쪽으로 한솔케미칼도 일단 오션브리지 인수설이 좀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IP 양호한 움직임, 유진테크도 오름세, 이오테크닉스도 빠르게 고점을 좀 높이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분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효과인가요? 이 정도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UAM 쪽,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쪽은 연속성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특징주 가보겠습니다. 조선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확실히 오늘 개장 상황에서는 드론 그리고 UAM 관련 호재들이 좀 겹겹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컨퍼런스는 개최될 뿐만 아니라 또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제는 경찰 쪽에서도 이제 증거 수집에 좀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한 언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운용규칙 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대신해서 강경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드론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가 좀 연달아 겹치다 보니 오늘 드론 그리고 UAM 관련 종목분들이 일제히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부터 체크해보면은 현재 베셀 그리고 JCR 시스템, 기산텔레콤이 현재 나란히 10% 이상의 급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네온테크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UAM 그리고 드론 관련 이슈 같이 보시면서 주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가 돌고 돕니다. 이번엔 UAM 차례인가요? 전문가님, UAM 오늘 강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컨퍼런스 있고 그다음에 베셀 같은 경우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뭐 상장 기대감.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좀 연관성을 좀 찾고 싶어요. UAM 관련주인 뭐 릴리움이 한 20% 폭등했고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있는데 40% 폭등했어요. 이런 쪽에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쪽에서는 가지고서 이렇게 급등을 하면 시초가에 저는 그냥 일단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증시에서 관련주 오른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특별한 이유는 저도 분위기로. 몰라요. 네. 그렇군요. 미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했다. 오늘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 가지 재료가 맞물리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그때 저는 뭐 일정 부분 수익 실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개별 이슈가 아니라 뭐 이런 뭐 미증시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컨퍼런스라든가 뭐 단기성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꽤 좋았고요. 그리고 바닥론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CEO의 발언까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신고가 쓰면서 거래 마쳤죠. 이제는 가는 길 그 곳곳이 모두 다 기록이 됩니다. 52주 신고가 행렬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73,100원에서 현재 왔다 갔다 합니다. 하이닉스도 오릅니다. 0.5%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는 좀 대형 그리고 중소형 소부장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실적 발표하는 할 때 하반기에 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시간에서도 막 1.5%, 1.6% 정도 강세로 지금 끝났는데, 근데 대신 이런 거 있죠. 원래 시간에서 한 4% 이상 강세였는데 좀 밀렸어요. 뭐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뭐 정고점 돌파 하면서 지금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외인들은 뭐 계속적으로 한 5일 연속 또 좀 쉬었다가 큰 폭의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외국계 창구도 1, 2위가 지금 모건 스탠리 측이랑 CL 창구 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뭐 상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전고점 돌파해서 또 크게 상승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고요. 다시 뭐 좀 등락하면서 저점과 고점 조금씩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다만 이제 저는 전제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이 소부장 가운데서 오늘은 소재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기는 한데, 한솔케미칼 3%, TCK 2%, 동진세미캠도 한 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ENF 테크놀로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딱히 소재로 한정 지을 수도 없는 게 전체적으로 강하네요. 뭐 제우스라든지 피델릭스 좀 2군, 3군에 있는 후발주자 종목군들도 강하고요. 피델릭스도 현재 5% 정도의 상승권 흐름입니다. 반면에 한미반도체는 어제 자사주 처분 결정이 있어서 그렇네요. 한미반도체는 다소 1% 정도 조정받으면서 소외되는 흐름 보여주는데, 자사주 처분 소식 개별적으로 있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SFA가 현재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왜 8%나 밀리나.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쪽 괜찮거든요. SFA는 좀 뉴스는 못 찾겠는데, 네. 좀 이따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좋은 쪽 오늘 반도체 뭐 일단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조금 더 강하네요. 앵커님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역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닐까. 장비 쪽이야 그동안에 이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소재야 아무래도 업황이 개선돼야지 뭐 쓰임새가 많아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소재 부품 쪽의 상승이 뭐 그동안에 장비주보다는 좀 약했는데 키 맞추기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솔케미칼은 개별 이슈도 좀 있어요. 지금 자금 시장에서 오션 브릿지를 인수한다라는 지금 얘기도 돌고 있는데, 한솔케미칼이 지금 하지만 한솔케미칼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미리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몇몇 이렇게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개별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조금 전에 자사주 매각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잘 버티는데 SFA 반도체도 나온 지 1시간이 안 된 일부 매체 단독 보도기는 한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SFA 반도체 지분을 매각할 거라고 한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어제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더 밀릴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더 밀리진 않네요. 오늘 반등 나옵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1% 정도의 반등이고요. LG화학이 어제 급락했습니다. 6%나 밀렸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도 LG화학이었습니다. 오늘장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은 1.6% 정도 하락이 멈추는 정도 수준이고요. 삼성 SDI가 탄력이 좋네요. 3%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 흔들릴 때 장비 쪽은 괜찮았는데
오늘 M 플러스 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2차전지 소부장 가운데서 다소 눈에 띄는 모습 보여줍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나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재료, LNF도 어제 5% 밀렸거든요. 오늘 1%대 반등. 어제 하락 대비로는 약간은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오르긴 하네요. 네, 일단은 테슬라가 좀 소폭 반등했고. 그런데 미증시에서 제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을 전기차서부터 해서 배터리 관련해서 쭉 보니까 테슬라가 상승이 제일 약했어요. 2% 정도 약했고, 퀀텀스케이프나 솔리드파워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6%, 5% 강세. 그 다음에 스웨덴 전기차 업체 폴스타라든가 이런 거랑 6%대 역시 강세.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제일 약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했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반등은 그쪽에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근데 2차 전지 소재 쪽도 많이 밀렸지만은, 네,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대형주 LG화학은 셀은 아니지만은 이런 쪽에 좀 많이 밀린 쪽들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되지 않겠나. 저점 모색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좀 일단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좀 빠질 때마다 이제는 좀 매수 관점에서 서도 괜찮지 않나. 삼성 SDI나 LG화학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외인들이야 추세가 안 좋으니까 팔고 손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저는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임박하기는 했나 봐요. 엔터주는 이제 실적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실적도 잘 나오고 또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금 상승 움직임 재개되면서 뚜렷하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4% 정도의 상승이고요. YG엔터 따라갑니다. 4%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SM도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빅4 하이브까지 볼게요. 하이브도 2% 정도 상승하면서 그래도 주변 대체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현재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회복시도 나타납니다. 그 밖에 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큐브엔터도 1.4%대 상승권. 엔터사들 오늘 시세 좋은데요. 실적 시즌까지 계속 가져가 봐도 되는 건가요? 실적 시즌까지 가져가봐도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전 솔직히 아직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JYP나 그다음에 SM이나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 단기적으로는 바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 다 이제 갖고 있는데, 모두 다 갖고 있으면서 미리 오르면은 실적이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속해 있는 큐브엔터 주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데, 이쪽도 같이 좀 봐야 되겠다. 요즘에는 상당히 포커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보여가지고, 일단 한 5개 업체 정도는 우리 엔터주도 한번 같이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 이제 빅5, 빅은 아니지만은 엔터 섹터 볼 때 빅4 중심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큐브엔터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자. 5개 종목으로 압축 전략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요, 최근 들어서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 관리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정부의 입김이 닿는 그런 업종들이 조금씩 힘든 이슈들이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사교육 정책을 건드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세무조사까지 어제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교육주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한 4% 정도 밀려 내려가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도 볼게요. 이 종목도 3% 정도 52주 신저가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담러닝이었던 크레버스도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그래도 낙폭은 좀 만회가 되긴 했는데요. 5%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교육주들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N능률도 4%대 하락. 교육주들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외부 변수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면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무조사 들어갔으니까 소나기 피해야 되겠죠. 종로학원이라든가 어제 뉴스 보니까 메가스터디 전부 다 세무조사 들어갔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좀 피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교육 업체들 관련해서는 N능률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반대로 이제 수혜를 받는 쪽 같은 경우는 올랐는데, 이건 진짜 제로 같은 노출됐으니까 저는 빠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11월 달인가요? 수능이죠. 그쵸. 실제로 문제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뭐 그 전까지는 뭐 계속 불확실성이 사교육이든 공교육 네. 관련 수혜를 받는 업종이든 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교육주는 조금 관심 종목에서 배제하자라는 그렇죠. 네. 의견이신 거죠. 네. 그리고 한쪽에 더 있습니다. 라면값, 과자값 내려서 좋기는 한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또 악재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내립니다. 급락까지는 아니고요. 오뚜기가 신저가 쓰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이번 달 들어서 하락 분위기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이번 달에만 11%. 워낙에 좀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11%면은 꽤 크게 밀린 걸로 차트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박스권 하단이 이탈된 오뚜기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 내줬고요. 그리고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이쪽도 약세 움직임 며칠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1% 정도 하락 중입니다. 롯데웰푸드 보겠습니다.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고요. 혜태제과 쪽까지. 그러면 음식료 쪽은 어떠세요? 일단은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라면 가격 인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안 좋아질지는 불확실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데 주가가 움직이면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아주 큰 폭으로 내리면 뭐 저가면서 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당분간은 좀 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뭐 정부에서는 라면 가격 말고도 뭐 음식료, 뭐 과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리라고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는 당분간은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좀 거슬러 넣어서 투자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도 조금은 피해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 자동차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현대기아차는 잠잠하고요. 어제 현대 오토에버 쪽에서 이 CEO 인베스터스 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 좀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고요. 일부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레포트를 내기도 했고, 향후 현대 오토에버 5년간 1조 투자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고도화 작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현재 어제 9% 올랐고요. 오늘은 4%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고점 부분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돌파할 수 있을까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차 그룹주들, 오늘 현대 오토에버만 강하고 사실 다른 종목분들은 잠잠합니다. 그룹주 아니더라도 자동차 부품 쪽까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이나 화신 쪽으로는 오늘 좀 잠잠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은 좀 숨죽이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가 뭐 좀 숨죽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현대차 기아는 여전히 있죠. 그러면 먼저 주가 움직일 수 있고 원달러 환율도 우호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전기차를 안 팔아도 아직까지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데 뭐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뭐 현대차한테는 긍정적이다. 현대차 기아한테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부품 업체들, 밸류체인 속하는 업체들도 뭐 차 많이 팔리면은 뭐 납품 더 늘어날 것이고 매출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뭐 5년간 1조 투자한다는 어제 뭐 개별적인 뉴스 때문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IT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반도체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뭐 같이 하든지 아니면 2차전지 쪽으로도 같이 사업을 좀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면 한 5% 정도의 상승권 흐름이고요. STI도 좋습니다. 5.8%, 6% 가깝게 탄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록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장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쪽, 그럼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이 이 종목은 내리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오늘까지 8거래를 연속해서 뒷걸음질 치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는 진짜 어제 이제 좀 뉴스 장마감 후에도 좀 나온 거 보니까 디스플레이 업황이 LCD뿐만이 아니라 OLED뿐만이 아니라 LCD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좀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의해서 오늘 그런 부품주들이 좀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좀 움직이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왜 그런지는 저도 뭐 좀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좀 개별적으로 따로 움직이네요.
다른 뭐라- 쪽이 좋은 건 맞죠? 디스플레이. 맞아요. 관련된 오늘 쪽? 어제 뉴스도 나왔고 장 네. 마감 후에 뭐 한 5시 정도에 뭐 뉴스도 나왔고 그런 걸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환율이 또 오르네요. 저희 앞서서 체크 포인트에도 짚어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1310원 선 부근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증시는 강보합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투자 팁 알려주시죠. 네, 어제 일단은 외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그리고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 정도의 매도 규모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4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계속 오늘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기술적 반등이죠. 아직까지 계속 관망 계속 유지하자. 단타 매매 이런 거는 짧게 하시고 그냥 하실 분들은 뭐 지금 그런 것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고요. 짧게 챙기고 나오고 혹시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올라오면은 뭐 당연히 챙기고 나와야 된다. 아직 지수 전체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자. 계속 관망하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요, 오늘 이 UAM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신 보도가 하나 있었네요. 이 미국의 상장사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UAM 연방정부에서 비행 허가받았다라는 외신 보도 나오면서 UAM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장초 움직이는 종목 최원주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어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환율은 오늘도 오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상승의 배경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RS인베스트 이주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310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 원달러 환율의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글로벌 달러 강세 그리고 위안화 약세 등이 워낙 같이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 환율 전 종가 대비 4원 20전 상승한 1310원 50전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1310원 재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22 연례 포럼에서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7월과 9월 FOMC에서 연달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줬고요. 그러면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4% 상승한 102.91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하지만 여기 환율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결물이 1307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탑포인트 마이너스 1원 9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07원 30전보다는 약 1원 65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셈입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추가 인상 발언에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위안화 약세가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기대와 아울러서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성장 부진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위안 환율이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달러용 환율은 7.24위안대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등의 환율은 1,310원을 진입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환율 동향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한일 통화 스와프 막판 조율에 들어가서 오늘 중으로 발표가 날 거다 하는데 한일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는 거는 환율에 영향이 별로 없나요? 이게 결국엔 한일 통화 수합이 8년 만에 재개가 되는 건데요. 전액 달러 방식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환율이 1,300원, 1,280원, 1,32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환율에 미친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환율이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이 시장이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어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원달러 환율 밴드 어떻게 잡으셨어요? 일단 오늘 달러원 환율 1,31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06원에서 1,31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밴드 중간이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율 동향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